최근에 왜 코스닥에 시총상위주들이 못 가고 중소형주가 가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일단 명확한 케이블 명확한 이유를 찾기가 이게 좀 애매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뭐 예. ETF들 포트 조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게 많이들 일단은 얘기가 맞다라고 나오고 있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살짝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음모론. 코스닥이 이제 항상 얘기는 고평가 얘기 나왔잖아요. 예. 고평가 얘기 나오다 보니까 삼천당지하고 이제 급락시켜가지고 고평가된 거 좀 해소시키려 그러나?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잖아요. 예. 제 생각 말씀드린 거니까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구조적인 상승으로 시장이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지금 3월 달 들어서 이란 전쟁 때문에 이제 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이 상황 속에서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 없다라는 그 관점에서 그냥 보는 게 맞아요. 네. 그 틀에서 보셔야지 그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왜 안 가지? 왜 올라가지? 함께 되면 이게 계속 미궁에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내에서 시장 논리로만 해석을 하는 게 네. 일단 맞아요. 지난주 일단 뭐 삼성전자 실적 잘 나가지고 뭐 올라간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 대부분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시장 영향이 상당히 컸다. 그러니까 낙폭과 대한 기적 반등 그 대응으로 일단 한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나서 구조적인 상승으로 넘어갔을 때 네. 우리가 그때 가서 이제 다채롭게 이제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사실 저는 주말에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네.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도 없는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만약에 나왔다면 아니, 둘 안 중에 나와요. 하나 정도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거지. 여기까지 네. 얘기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라고 음. 정도까지만 나왔으면 그게 이제 저는 베스트라고 봤거든요. 그 그럴 정도. 수 있죠. 예, 그냥 그렇죠. 노딜이긴 한데 지금처럼 그냥 각자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둘이 네.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더 만나야 될 것 같다. 역시 제가 볼 때 한 번으로. 이란이 타이밍 놓쳤어요. 가지마. 가지마. 제가 볼 때 이거 놓친 것 같아요. 그 벤스 부통령이 바로 오늘 일어나가지고 휙 돌아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잡혔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왔잖아요. 그래서 놓쳤어. 그 잡으려고 그러니까 잠이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서 휙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뜸을 들였다면은 안 드십시오. 이렇게 뭐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바로에서 확 나가버리니까 이란도 타이밍을 일단 놓쳤다. 그러니까 일단 만구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놓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왜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요거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번에 나온 대표들 한번 볼게요.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 아바스 아라그치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이란 외무장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경파 실무자로 알려진 카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그게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뭐 아실 거예요. 뭐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뭐 아실 거고. 저 굉장히 강경파잖아요. 네, 그죠.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여기가 조금 그래도 협상해 볼 만한 자리. 했었는데 이거 보시면은 4월 글 나온 기사 보게 되면 이란 측 종전한 기반 협상하면 종전 합의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 그리고 보시면 서로 이겼다고 지금 승전보를 그러니까요. 올렸으니 뭐 협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란이 제안한 10개 조항을 협상의 기초로 삼기로 한 합의가 지켜지고 미국 측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이거 그거 하잖아요. 그 삐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라 뭐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그놈의 진정성은 뭔지 몰라. 그러니까요. 이런 거지. 뭐해? 흥치풍. 근데 뭐 삐졌어. 그러면은 나 삐졌어. 미안해.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걸 10가지로 빨리 가지고 와봐. 그러니까 10가지 내가 얘기할게. 그러니까 뭔데? 뭔데? 넌 항상 그런 식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죠?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죠? 보세요. 미국 측이 진정성을 다시 좀 보여주세요. 미국 측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영내 안정 확보가 가능할 것. 그러니까 이런 강경파 앉혀놓고 이제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요 사람 이제 카니 최고 국가안보위 부의장 요 사람도 강경파잖아요. 그쵸. 강경파인데 2024년도 5월 13일 날 기사 보면은 이제 여기 또 나오죠. 카니 장관 대행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부의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이란 기득권 내 강경파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세 사람 앉혀놓고 협상을 하는데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근데 저는 협상을 다시 할까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요 부분 있잖아요. 이란 정부도 X를 통해 일부 의견이 남아 있음에도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진 뒀어요 지금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획 돌아서 나가니까 못 잡은 거예요. 거기서 일단 못 잡은 거야. 못 잡으니까 뭐 첫 술에 배부르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렇죠. 그러고. 그래서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언젠가 다시 만날 거고 그리고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보니까
두 번째 회담이 이제 며칠 내에 열릴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시장이 안 빠지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파키스탄이 귀찮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대면한 거죠. 남친 여친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될 거요. 될 거고 협상 결렬 원인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건데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그리고 이제 이란 동결 자금 요 세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 쉽진 않아요. 다 쉽진 않은데 이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란이 생각이 있다라면은 270억 불을 요구를 하고 호르무즈 해협 열고 우라늄 그냥 포기한다. 그렇게 해야 끝날 것 같거든요. 그게 베스트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냥 호르무즈 해협 그냥 네.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음. 동결 자금 받고 네. 그 다음에 공론축 포기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네. 볼 땐 그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음. 그 이란 국회의장하고 이제 아바스 아르그치 이란 무장관 있잖아요. 예. 얘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와야 돼요. 음. 회담에.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협상 카드 남겼다. 미국, 이스라엘, 갈리바프, 아라그치 음. 재거 보류. 3월 26일 날 나온 기사인데 얘네들 협상을 하려고 그냥 살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얘네들이라도 말이 통하겠지 하고 그냥 더 살려. 이상은 진짜 네. 협상단이 없어요.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럼 아직 완전 그러니까 미국 입장 그렇게 되는 거죠. 급이 안 맞는 거지. 급이 안 맞아서요. 얘네들까지 제거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사단장하고 이제 하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미국 입장에서 급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거를 보류하고 이제 놔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상 촉진을 위해 이란 고위급 2명을 수뇌부 제거 명단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고 그리고 재개 명단에서 4, 5일간 제외했다. 미국이 추진 중인 이거 이거 마감 때문에 이게 바뀌었구나. 예, 10분 전이래요. 이들은 예. 이들은 미국이 추진 중인 종전 협상에서 이란 측 협상 파트너로 거론했다. 그러니까 지극히 미국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냥 살려둔 거예요. 살려둔 거. 근데 만약에 협상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아까 지난주 트럼프가 했잖아. 다 때려 부수겠다고. 얘들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극히 이제 미국 입장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SBS 뉴스 캡처 뜬 건데 블랙호크 헬기가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F-15가 지난주 제가 방심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느긋하게 방심한 거야. 그러니까 휴대용 이제 대공 무기에 노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방금 보여드렸듯이 이 정도로 미국은 이란에 계속 왔다 갔다 자기 방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마 군함 두 척도 저기 지나갔는데 이란을 한번 떠본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렇게만 떠든지 뭔가 날라오는지 한번 제가 볼 때는 테스트 해본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언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극히 이제 미국의 유리한 입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부분들로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처음에는 협상 자체를 아예 부인했잖아요. 부인했는데 결국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트럼프가 SNS에 남긴 것처럼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예. 그리고 또 지나고 보니까 협상을 하고 있는데 둘이 말이 안 맞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건 생각 못했어요. 서로 이제 맞대고 만날 것까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방향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불리하다면 그 협상장에서 그냥 흥칫풍하고 확 나가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호르무즈 해협하고 고농축 우라늄 이거 포기하고 이란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제 이란 동결 자금 270억 불 그냥 받는 게 차라리 그냥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뭐 저는 개인적으로 베스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렇죠. 그건 우리 생각이지. 네. 예. 하고 이제 더욱 중요한 건 이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전쟁도 끝이 나는구나라는 게 이제 시장에 아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난주 이제부터 봐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뭐 안심해도 저는 이제는 빠질 때마다 그게 기회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하나 좀 보여주시면은 이거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제가 이걸 보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그래도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보세요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유가도 거의 100%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지금 급등 104불. 났잖아요. 예, 나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보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란을 예를 들게 되면은 이란에서 어떤 이슈 악재가 나왔을 때 전 시장 반응을 봐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어떤 악재가 났는데 그 시장 반응으로 해서 급락이 나온다. 그럼 아직 아니구나. 근데 지난주 이전을 보게 되면은 그런 악재가 나는데 약간 반응이 무디더라고요.
아, 그러면 요 정도면은 이제 시장이 조금 무뎌지겠구나. 라고 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주 끝나고 갈 때 이제는 봐도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고 네.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걸 보여드릴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신뢰하시겠지만 네. 요런 거라도 한번 보여드려야 아 이제 바닥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퍼가 8배? 신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여드린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사실 저기서 이제 음. 다 나온 얘기긴 한데 퍼가 8배 얘기가 네네. 나와도 저기 3전 SK하이닉스 거치면 13배잖아요, 지금. 네네. 그쵸. 그게 함정인 거잖아요. 음. 중복 상장 걷어내면 네. 17배고. 그쵸. 더블 카운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음. 만연해 있다라는 네네. 건데 그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걷어내지 말아야 되는 거는 저기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포기를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쩔 수는 없어요. 그건. 예, 반도체 쪽이 지금 워낙에 좋다고 하니까 네네.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일지 뭔지 음. 모르겠지만 오늘 안 빠져요 이런 네. 날. 음.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음. 반응이 무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오전늦게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오전늦게 매수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제가 두 종목만 4조 3천억 샀어요. 그죠. 예. 그 종목만 계속 거의 뭐 월방식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는데, 예. 제가 요것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항상 주 마무리가 되면 정리를 하는 부분들인데, 요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카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계속 이제 본인만의 데이터를 계속 만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지난주 보세요. IT 쪽에서만 지금 이제 5조가 나왔는데 이 5조에서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삼전익스 쪽으로 4조 3천억이 들어간 거고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5조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악재에서 무뎌지게 되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는 수학의 정석처럼 교과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삼전익스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교과서적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시간 지나면 또 까먹겠지만은 까먹으면 또 알려드리겠지만은 항상 이제 시장의 어떤 이슈를 인해 가지고 급락이 나오게 되면 항상 교과서적으로 이제 많이 빠진 대형주 쪽으로 일단 다는 게 맞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난주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협상 결렬 아니더라도 그 작가님한테 원고 드릴 때 이미 저는 이번 주는 외국인의 매수가 좀 무뎌질 거다라는 그걸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자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전고층까지 올라왔거든요. 음. 근데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끝났다는 확실한 신호가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아마 외국인의 매수가 좀 무뎌지게 되면서 이 부분 좀 주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가 이제는 박스권에 갇히면 안 돼요. 네. 여기서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요 지수대가 5,900포인트거든요. 네. 여기 돌파가 돼야 돼요. 만약에 다음 주에 돌파가 안 되잖아요. 그럼 코스피는 박스권 갇혀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겠죠? 말씀해도 되겠죠? 코스닥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일단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가서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방향 보고 결정하고 코스닥이 안 가게 되면은 그때 포기하겠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 이걸 예측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이 그런 생기던 그런 한 주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코스피 딴 거 보지 마세요. 무조건 지금 한 보여드리는 박스권 상단이 있잖아요. 5,900포인트 돌파한지 그거만 보시면 돼요. 네. 이번 주 코스피는 네네. 5,900선 돌파를 시원하게 하는지 네네, 그렇죠. 아니면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지 네네. 요거를 좀 봐야 되는 거고 참 그 사람이 음. 마음이 간사한 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야 이제 성장주가 다시 가는 거구나 내가 버티길 잘했구나 그러다가 주말이 네. 딱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주말이 지난 것도 아니고 딱 일요일쯤 되니까 아이씨 방산주나 좀 가지고 있을 거야 이 생각 안 들겠어요 지금 그죠, 들 수 아이씨, 있어요. 에너지나 들수 있어요. 좀 충분히 가지고- 이해해요. 예. 이게 사람의 음. 심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다 똑같거든요 누구든지 그러면은 지정학적 음. 리스크는 계속 해지 자산으로 좀 일부를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약간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잖아요. 아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네. 되는 건지. 지난주에 약간 힌트를 드렸었는데 조방어는 이제 제가 작년 이맘때쯤 갔었다고 말씀드려서 순환매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일단은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끝나고 나면은 예.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갈 거라고 보고 전쟁 끝나고 나면은 저는 이 말 자체가 좀 이제 상당히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미국 국무장관 이란 전쟁 끝나면 나토 재검토 탈퇴 카드 꺼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지금 나토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심기가 불편해요. 네. 불편한데 거기다 우리나라까지도 지금 상당히 심기가 좀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동맹이라고 했던 나라들이 전혀 이제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루비오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한 뒤 나토에 계속 남을 것인지 탈퇴할 것인지 논의 그리고 나토 이제 조약 개정 등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요게 언제 기사냐면은 자, 요게 3월 31일 날 기사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기사 보자마자 예. 아, 이거 전쟁 끝나고 나면 또 시장 지랄 같겠네 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 네. 했어요. 지나갔죠.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예. 시간이 깜짝 지났어요. 놀랐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탈퇴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거나 나토의 조약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폭스뉴스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미국 유럽에서 10만 병력 철수 및 수조 달러 국방비 지출 중단 시사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발 이제 중동에서 이제 유럽발 진압 리스크로 넘어가게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매년 수천억 달러를 나토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그들을 위해 곁에 있을 테지만 지금은 그들의 행동에 비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발은 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빼지는 않을 것 같고 폴란드라든지 이제 적극적 우방 역할하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아마 그쪽으로 아마 저는 이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스페인 같은 나라는 아마 제가 볼 때 다 뺄 것 같아요. 이번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었잖아요. 네. 예, 상당히 많이 기분 나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루비오 장관도 보시면 나토는 동맹이고 동맹은 상호 이익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이 말이 이 말이 딱 꽂혀요. 그러니까 지금 3,700억 불 얘기 나왔잖아요. 아마 더 요구할 거예요. 제가 볼 땐 더 요구할 거라고 봐요. 더 요구할 거라고 보고 이건 다음에 뭐 시간 되면 다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게 되면은 나토 쪽에 이제 일단은 이제 병력 철수에 대한 얘기가 어쨌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오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진압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게 되고 그러면 유럽은 재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스위스 국방장관이 이게 말씀했잖아요. 네. 패트리어트 이제 미사일 계약 취소를 검토 중이다. 여기 말씀드렸는데 이게 고질적인 납기 지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네. 이게 천공으로 대체될 가능성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광고를 보여드리면은 자 이제 방사는 폴란드에서 벗어나서 이제 서유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그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미국 정부가 프랑스와 하이마스 M270 MLRS 시스템에 사용되는 이제 유도미사일 통합을 거부를 했거든요. 이제 2027년이 되게 되면은 이제 퇴역이 될 건데 이 퇴역이 될 때 한국산 K239 천무 도입을 심도 있게 지금 프랑스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요 기사입니다. 3월 26일 기사가 나왔는데 프랑스 육군 항복 선언 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자부심을 가진 국가 프랑스의 심장에 균열이 가고 있다. 자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신뢰를 보이던 프랑스 엘리제 군과 육군 지휘부가 한국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 K239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무기 수출 얘기할 때 항상 거기만 얘기했잖아요. 예. 폴란드만. 그래서 폴란드 수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폴란드에서 이제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루마니아 여기도 군 현대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거기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루마니아 대상으로 이제 10억 불 정도의 무기 수출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네. 그럼 동유럽 어차피 보면 이제 러시아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고 음. 서유럽 쪽까지 넘어왔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유럽 전역으로 이 흐름이 퍼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밑에 줄을 보게 되면 프랑스마저 한국의 산업적 영향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이건 좀 너무 과도한 표현이고요. 유럽의 방산 판도가 프랑스, 독일에서 프랑스, 한국으로 이동할 가능성. 요게 정말 무서운 얘기인 거죠. 그동안 우리나라가 유럽 쪽에 수출하려고 그래도 유럽의 EU 카르텔 때문에 수출이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 노르웨이에 아시겠지만 K2 전차 거의 99% 확정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음날 뒤집어졌잖아요. 예. 근데 그게 결국 EU 카르텔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프랑스, 독일하고 이제 하고 있는 이 축이 만약에 깨지고 말 그대로 진짜 프랑스하고 한국이 이게 축을 이루게 된다라면은 이제 EU에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국 무기에 소프트웨어를 열라고 할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열라고 할 거고 그러면 이제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스페이스가 폴란드에 이제 거기 전쟁 기지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물류 비용이 더 떨어지게 되면서 가격은 더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폴란드에 생산해 가지고 바로 이제 프랑스가 냈던
뭐 스페인이 됐던 이탈리아 됐던 바로 수출이 가능한 그런 당연히 거리상으로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정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방산 처리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시장이 일단 열리게 된 거고 지난주 뭐 중동은 말할 것도 없이 일단 말씀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요거는 그 약간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이 사람 뭐지?라고 이게 생각이 들었던 게 예. 이분 기자분이잖아요. 이거 보면 이교관 기자라고 돼 있는데 예. 이분 정체가 약간 의심져요. 미제나 외산 무기 도입. 미제라는 표현을 쓰나요? 아니 이분 연배가 좀 있으실까? 그런가? 네. 제가 너무 가닥 의심을 하나요? 이거 보고 이 사람 뭐지? 미제 하이마스 미제국주의인가요? 미국 미제 옛날에 이제 미제 네, 미제 초콜릿 뭐 이게 무슨 느낌인가? 50년대 60년대도 아니고 나이가 있으신 분일 수도 있죠. 예. 그러게 뭐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제가 예. 좀 과다하게 의심했다고. 뭐 생각은 할게요. 자유니까요. 예. 다들. 예.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어떤 그 방산 기지가 열리게 되면서 자 여기 보시면 하나우르스페이스가 폴란드의 구축 중인 유럽 생산 거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한국에서 무기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유럽 내 공장에서 생산된 무기를 확보함으로써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네. 유지 보수 편성을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유럽 한복판에 변기창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한국산 변기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앞으로 한국의 어떤 위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런 이슈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방산 관련돼 가지고 이런 뉴스를 나오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방산이 이제 테마성으로 전쟁 이런 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네네. 이후에는 신뢰나 이런 걸로 이제 그렇죠. 쓰임새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이랑 같이 가는 게 조선이랑 그렇죠. 뭐 LNG 이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다 말다 해요 사실. 근데 워낙에 많이 올라서 그런 것도 네. 있다라고 하는데 가다 말다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네. 전쟁 끝나고 봐야 돼요. 얘네들도 끝나고, 예. 조방원 전쟁 끝나고 봐야 끝나서 됩니다. 예. 원전도 그렇죠. 예, 네. 같은 측면에서 걔네들은 좀 약간 패키지 성격이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봐야 되는 부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요거는 이제 광고가 너무 많이 뜰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꼭 그렇게 예, 해주셔야 예. 됩니다. 예. 3월달 이제 LNG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어요. 네.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일단은 제가 PPT 하나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제 뜰 거예요. 네. 화면에. 광고 없습니다. 네. 미국의 지역별 원유 수출추이. 광고는 이분이 띄우시는 게 아니에요. 정태근 이사가 띄우는 게 제가 아니고 띄우는 게 아니라 사이트에서 혹시나 네. 뜰까봐 불편하실까봐. 그리고 제가 신문 기사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 리포트는 어려운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네, 이게 뭔 소리인지 저도 헷갈려요. 그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자기는 P와 Q가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기에 P가 그건가? Q가 그건가? 지금도 헷갈려요. 솔직히 헷갈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정말 이제 불체증 다수를 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좀 그거 기사를 이제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지역별 원유 수출지가 2024년도까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하늘색 선하고 이제 요거는 아시아. 무슨 색깔을 해야 되죠? 하여튼 뭐 유럽하고 아시아 쪽이 이제 가장 많이 약간 늘어나고 있거든요. 붉고 색깔. 네, 붉직틱한 색깔 네.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미국이 이제 가장 수혜주가 될 거라고 마시는데 지금 보세요. 휴스턴에 있는 이제 원유 항구가 겁내 바빠요 지금. 네. 지금 보이시죠? 네. 지금 휴스턴 쪽으로 이 빨간색이 지난주 뭐라 했죠? 유선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예. 휴스턴 쪽으로 다 들어가나? 진짜 줄을 서시오. 예전에 허준 드라마 있잖아요. 줄을 서시오. 딱 그런 분위기예요. 소시오. 네, 딱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잃을 게 없어요. 예전 끝이 나도 지금 뭐 전쟁 관련돼 가지고 뭐 돈 많이 썼다 그러잖아요. 네. LNG하고 원유 팔면은 그거 1년이면 내가 다 충당 1년도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충당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어진 유선 있잖아요. 텅 빈 유선 요게 계속 간대요.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미국의 LNG 수출이 1,170만 톤 기록을 했는데 이게 사상 최대래요. 사상 최대인데 루이지애나 이제 LNG 시설에서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중동 긴장 고조 때문에 유럽에서 가는 물량들이 그만큼 많이 쌓여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루이지애나 LNG 시설에서 나가는 이제 LNG가 작년 대비해서 180만 톤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제 LNG 팔아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이 LNG 수출 능력이 조금 더 2024년까지 보여줬잖아요. 예. 2024년 대비 2028년도가 되게 되면 따블이 된다고 합니다. 어. 따블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포트와서 LNG란지 리오그란데 LNG 여기가 그 LNG 수출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미 2027년도, 2028년도 이제 운영이 시작될 예정인데 추가 프로젝트 있잖아요. 요게 2030년, 2031년부터 가동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요 가동 들어가게 되면 여기 신호에 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이제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쟁 끝나고 나서 보자고 말씀드린 게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 너무 빨리 이제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화면 보여드렸듯이 미국 휴전 쪽으로 가는 배 유조선이 거의 뭐 줄 서 있는 상황들이고 예. 3월 달 에너지 수출을 보게 되면 이미 사상체들이 기록하고 있고 음. 전쟁 끝나고 나면 이 현상이 끝이 날까요? 예. 제가 예? 전쟁 끝나고 나면 이 현상이 끝이 안 나죠. 안 나죠. 네. 제가 이제 생각- 거기서 다시 네. 이제 바뀌는 거죠. 그죠. 예. 계속 되겠죠. 그럼 미국은 계속 이제 에너지 팔고 원유 팔고 계속 줄을 서시오. 우리가 우리 거 싼 거 사 이러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타르가 이제는 미국 쪽으로 야, 우리 좀 팔게 해줘. 우리 좀 팔게 해줘. 이렇게 되는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 쪽에 이게 차가 밀리다 보니까 이제 호주 쪽으로 그쪽도 이제 노안할 쪽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죄송해요. 제가 이제 원초적인 표현을 좀 많이 갑자기 하게 되는데 이게 흥이 붙으면 좀 노란 게 그러니까 낫다. 네. 어. 네, 노란 게 낫다. 그래서 호주하고 미국은 이미 바빠졌고 이제 호주도 바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조선 그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방원 요거는 그냥 가세요. 이건 전쟁 끝나고 보시면 되고 원전도 말 나온 김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연방 정부에서 주정부 차원으로 이제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어요. 신규 원전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미국 세 개 주가 있는데 이제 뉴저지? 뉴저지, 켄터키, 텍사스 아마 다 예상하실 예, 겁니다. 다 풀어줬잖아요. 네. 그 뉴저지가 아시겠지만 40년 동안 묶였던 원전 건설 금지 요거 해제시켜버렸고, 풀었어요. 네. 그렇죠? 텍사스 같은 경우는 신규 원전 자금 신청 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켄터키 같은 경우는 원전 개발 당국을 신설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방 정부에서 주정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로젝트가 빨라져요. 빨라지기 때문에 요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대형 원전이라든지 뭐 SMR 쪽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텍사스가 가장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면 그쪽 같은 경우 이제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전쟁 끝이 나고 나면은 그래서 대미 투자가 이슈가 되게 되고 대미 투자가 이슈가 되게 되면서 그래서 조방원이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근거가 요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그렇고 네. 이제 대체 에너지들이 잘 갔잖아요 한동안. 네. 뭐 태양광도 잘 가고. 근데 이제 그것도 다 달라요.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네. 이 2차 전지도 ESS 수요에 의해서 가긴 음. 했는데 이거는 일부 종목들 위주로 좀 갔고 그렇죠. 특히나 고유가여가지고 아니 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전기차가 이렇게 팔린다 그러는데 너무 안 가도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질문이 오잖아요. 그죠. 이거 왜 이러냐 도대체. 기름값 때가 안 비싸서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기름값 비싸서 전기차 살 거면은 유가 떨어지면 전기차 안 사는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논리가 기름값으로 해가지고 네. 총 이제 네. 코스트 비용이라고 보잖아요. 음. 근데 전기차 타봤어요? 아니요? 안 타봤으면 타봤어요, 말을 하지 타봤어요. 말아요. 택시 타봐요 택시. 아니 저는 운전 제 거 아. 차가 근데 진짜 네. 장단점 명확해요. 아 그 저는 전기 버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급출 바로 급정거 있잖아요. 네. 아 멀미할 것 같더라고요. 아 그것도 이제 안 타본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 아, 운전할 그런가요? 때 그 네. 회생제동을 안 쓰면 돼요. 그만큼 안 쓰면 되는 아. 건데 이게 결론은 뭐냐면은 차량이 비싸잖아요. 네. 비싼데 유가도 싼데 굳이 그걸 왜 타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네. 차량 가격은 조금 내려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유가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총 코스트를 계산을 해봤을 때 엔진 오일이나 이런 것들도 가격이 올랐으니까 네. 이건 진짜 근데 센터에 갈 일이 아예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걔도 그런 뭐 엔진 총- 올렸고 네, 미션 총- 올렸 것도 아니고 뭐. 총 비용 자체가 네. 조금 이제 사고 나면은 네. 들어가는 게 없으니 그런 거를 계산을 해서 20대가 그렇게 많이 샀대잖아. 오늘 기사 보니까 조금씩 깨진 거 그 내연 기관은 조금씩 깨지만은 전기차는 한 한 방에 방에 깨지. 깨진다. 아우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개념 차이가 좀 있는데 저는 그리고 제 차 연비 만족해요. 못 하는데요. 아니 연비 몇 짜리 타는데요? 하이브리드예요? 아니요 디젤. 디젤이 디젤은 어마어마하죠. 저도 제 거 옛날에 29km 나왔어요. 그 뭐죠? 그 예전에 예. 그 경유가 디젤이 1,400원 할 때 거짓말 안 하고요. 6만 원 넣고 서울에서 진주 부산에서 서울 왔는데 기름 다 못 썼어요. 그렇죠. 잘 나오는 차구나 또 네. 심지어 네. 연비 좋은 차. 네. 예, 그럴 수 있죠. 기름만 냄새만 맡아도 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경유도 2,000원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부담이 많이 되니 다음 차로 갈 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음. 그렇게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도 네. 나오지만 이게 참 갑론을박이 될 수밖에 없는 주제잖아요. 이게 보면은. 자기 뭐 성향 차인 거죠 뭐. 예, 그리고 내가 지금 그리고 이제 이부제 걸리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들은 네.
얄짤없이 그냥 전기차로 다음 차는 바꾼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스님 지금 이 얘기 하려고 여쭤본 게 아니라고요. 네. 아우. 어쨌든 주가는 기대감으로 가잖아요. 저는 끌려갔어요. 네. 이번에는. 이번에 주가는 끌려갔어요. 기대감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기대감이 있는데 네. 왜 얘네만 안 가냐? 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참 그거는 다른 이슈가 좀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다른 이슈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얘가 3%로 빠져버리는데 그 연유 때문에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관련돼서는 계속 이제 ESS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ESS가 앞으로 가겠지만은 지금 오늘 풍경이란지 이제 태양광 신지상 안 가잖아요. 안 가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죠. 같은 맥락. 그냥 같은 섹터로 그러니까 같은 섹터라기보다는 같은 이슈로. 움직이는 응, 응. 그래서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식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11월 달 중간 선거 볼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상원 이제 그 예측치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쟁 전에는 이제 공화당에서 상원 점유율이 60%였는데 그 49%에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공화당이 중간 선거 지게 된다. 그럼 레인돈 이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신재생 뭐 다시 하겠죠. 그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ESS는 AI 데이터 센터라는 확실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만 보게 되면은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 X사도 그렇고 LG에서도 그렇고 전향적으로 이제 매출 그쪽으로 이제 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마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 중국 쪽에서 39조? 39조 투자해가지고 또 이제 ESS 또 이제 생산 늘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근데 미국은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네, 예. 못 들어가는데 유럽은 갈 수가 있잖아요. 유럽도 관세가 네.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들어가나? 난 그 구조가 좀 궁금해가지고. 가격을 그거 무시하고도 우리보다 더 때려버리는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중보조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못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은 물론 큰 시장이긴 한데 미국에서 그거 가져오게 되면은 지금보다 낫겠지만은 중국은 어차피 뭐 그쪽은 지대릴 거 쓰는 거고 유럽까지 만약에 잠식하게 되면 매수가 엄청 크니까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하나 갖고 있는 거하고 이제 유럽하고 중국이 더 클 수가 있으니까 여기 약간 신경 쓰이는 거죠. 아 근데 IIA부터 해가지고 CRMA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배제시켜 버리고 있는데 계속 확대가 좀 되긴 근데 해야 만약에 돼요. 어. 그 아까 전에 마크 루비오 보여준 것처럼 나토 재검토 이런 얘기 나오게 돼서 이제 유럽 배제한다는 얘기 나면 유럽도 이제 조금 이제 기분 좀 상하니까 그럼 니네 거 안 써, 우리 중국 거 쓸까? 근데 안 외교에서는 된다고요 그러면. 외교에서는 네. 영원한 적도 영원한 편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그러니까 이쪽부터 저쪽부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포지션이 제일 왔다 갔다 잘하고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근데 유럽 같은 경우 이번에 정말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 나토 재검토 때문에 기분 상해가지고 우리 미국 거 안 해, 그럼 너희 거 안 해, 그럼 우리 중국이랑 할래 이러면 중국 거 쓰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는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잖아요.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 저는 저도 안 좋게 그랬으면 봅니다. 좋겠어요. 안 좋게 봅니다. 안 게 좋겠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완전 친중이잖아요. 예, 거기는 좀 네. 심하더라고요. 쓰다 보는데 그 외에도 뭐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보니까. 예.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유럽 쪽이 우파 정부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제 외교 관계에서 뭐 영원한 적도 영원한 편도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 지금 모르니까. 기아 자동차 다니시는 부장님이 계셔요. 지금 네. 저기 구독자 중에 지난주 금요일에 전기차 3대 계약 시켰다고. 오. 그러니까 판매량이 늘어나긴 했어요. 저는 그래갖고 다음 달 판매가 유럽이랑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미국 쪽은 아직 조금 이제 봐야 네.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로 판매량이 늘어났는지 그게 데이터가 나오면 조금 이제 왜냐면 ESS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네네. 요만한 축인 거고 원래 이제 EV가 가야 된다라는 대전제 논리가 있으니까 이게 잘 가기 시작한다라는 게 보여지는 숫자가 딱 찍히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그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죠. 할 수 있죠. 일단 뭐 조금 전에 말씀한 건뭐 지금 예. 제 생각인 거고, 음. 그리고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뭐 결과론적 얘기하는 거니까. 그쵸. 저희 그리고 그러려고 이제 여담이지만 EV3하고 참 외관이 이쁘더라고요. EV3 네. 좋아요 차 네. 커요 생각보다 타보면. 네. 이게 저거 뭐지? 그 아이오닉 5 네. 그랑 비슷하더라고 실내가. 작아 보이는데 커요. 내부가 크더라고요. 전기차가 타보면 네. 실내가 굉장히 커요. 네, 그게 뭐 내연기관처럼 쓸데없는 게 없어갖고 타보면 되게 넓어요. 그죠. 실내가. 그 차 크기 비해서는 내부가 내부가 되게 상당히 크게 빠져요. 그리고 현기차가 네. 내부 잘 빼잖아요. 아, 그치. 내부 잘 빼잖아요. 잘 빼. 네. 네. 죄송해요. 다음 또 차는- 쓸데없는 얘기네요. 다음 차는 저는 테슬라 한번 타보고 싶어서 전기차 타보니까 네. 갈 거니까 이거 외치면서 한번 저도 한번 좀 달려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유가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 관련주 정유주들 있잖아요. 네네. 정유주들은 감론을박이 계속 나오는 게 한동안 좀 가다가 지금 멈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계속 그러면 올라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뭐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유주는? 정유주는 그거 정제 마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정제 마진 봐야 돼. 이게 상당히 최근에 보니까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서 답이 나왔어요. 이게 올라가는 정제 마진이 계속 유지가 될 건가? 그러니까 과거 2020년도 코로나 때도 정유주가 특히 S-오일 되게 괜찮았었잖아요. 이게 정제 마진 계속 올라가면서 실적 반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단발성으로 끝이 나게 되면은 뭐 말 그대로 이것도 이란 테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거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면 그냥 엑스모빌 같은 거 차라리 투자하는 게 제가 볼 때 아예 그냥 원유 있잖아요. 원유 이게 파내는 회사 쪽으로 네. 로얄 더치셀이라든지 뭐 엑스모빌 쪽으로 차라리 투자하는 게 제가 볼 때 그게 더 낫다라고요. S오일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그게 나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음.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오를 안 여쭤보는 건 네네. 매일같이 이제 있는 일인데 네. 바이오가 시총상위주들은 별로 재미없고 삼천당 제약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재미없고 네네. 중소형주들이 바이오가 요즘에 또 잘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어찌 보면 지난주 ETF 말씀했는데 ETF에 이제 편입이 안 됐고 좀 자유로운 종목들 예, 있잖아요. 걔네가 잘 네. 가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라 봐야 되겠죠. 옛날에 그러면은- 편입이 돼야지 이제 네. 수급이 들어오는 건데. 네. 편입이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운이 좋게 삼성당 제약 사례 때문에 어찌 보면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볼 수밖에 오히려?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바이오는 이제 얼추 이제 거의 이제 하락이 멈출 거라고 좀 봐요. 결국 삼성당 제약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거의 멈춘 네.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정도면 변동성이? 50만 원대에서 이제 일단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삼성당 제약도 이게 하한가 나온 날 이 종목을 올린 누군가는 여기서 다 털고 도망갔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조금씩 조절하면서 뺀다라면 이렇게 하한가 바로 보내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 털고 나왔고 얘네들이 다 털었고 그러면서 급락 나오면서 거기 따라서 매도하는 물량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게 된 거고 그리고 삼성당 제약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ETF 내 다른 바이오 쪽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타겟이 시총 이제 15건 이상 있는 그 종목도 있잖아요. 그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황금성이 그쪽이 높으니까. 아지노믹스는 얼떨결에 같이 떨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패시브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현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삼성제약이 여기서 하락만 더 이상 추가 하락만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더 이상 추가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바이오는 진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하락이 끝났다 해서 반대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에 AACR이 있긴 한데 금요일 날. 오늘 분위기 보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그게 뭐 반응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광통신 쪽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시장 정색도 되어가면 삼전식소로 또 수급 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락은 멈추겠지만은 상승으로 가기 위 어떤 이제 순서를 일단은 바이오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네. 확인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시고 지난주에도 이제 이번 주 시장에서 요거 꼭 보자라고 말씀해주고 가셨잖아요. 네. 이번 주에는 뭐 해주실 말 있나요? 이번 주는 뭐 지난주 일단 뭐 시장이 더 이상 안 빠질 거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으로 안 빠질 거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볼 부분은 예. 딴 거 아까 그 시장 말씀드릴 때 코스피 박스권 있잖아요. 예. 거기에 가치인지 안 가치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바이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어쨌든 이제 이란 이스크가 해소가 되고 구조적인 상승으로 넘어갔을 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미 투자 관련돼 가지고 조방원이 가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도 또 바이오가 소외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이제 뭔가 턴이 될 만한 어떤 그 이제 핑계거리 네. 그게 나올 때까지만 일단 기다리자는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뭐 이미 외국인 수급이 좀 이제 오늘 뭐 4,5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는데 이건 협상 경력 그것 때문에 뭐 지난주 수익 났던 거 좀 파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고 이번 주 이제 아마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것 같은데 외국인의 매수가 바로는 뭐 돌아오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저녁에 호르무즈 봉쇄 뭐 이거 어떻게 9시? 될지 예, 예. 제가 11시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항상 그런 식으로 강하게 때려놓고 뒤에 가가지고 또 풀어준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핵은 완전 괴멸된 상황이고 기뢰도 지금 이제 미국 주도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일하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지금 어찌 보면은 미국이 급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더 급한 건 이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11시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봐진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연결고리대로 이제 시장이 가는지 안 가면 안 가면 박스권 갇히는 거죠. 음. 네. 그럼 그러면 이제 수급이- 개별 종목 장세가 그 순환매가 계속 되겠죠. 음, 네. 그러면 더 골치 아프죠. 제일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두더지 잡기 장세가 되니까. 그리고 내 것만 안 가는 기분 들고 네. 그때가 제일 심하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 보여준 차 있잖아요. 이차한지 보니까 바이오 가고 바이오 사고 가고 한 세 번 네. 잘못 사면은 완전 뭐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그죠. 돼갖고 내 계좌가 네, 다 네 개는 녹아버리고. 녹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상황이 그래서 펼쳐지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겠죠. 예. 네. 이번 주 조심할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코스피 박스권들 우리 잘 체크를 하자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셔서 뭐 또 그렇게 어우, 잘 바라보고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그럼요. 이게 조금 이제 하다 보면 금방 네. 또 갑니다. 네. 집에 가고 싶다고 아까 그러신 거. 또 돈 벌러 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요쯤에서 보내드리고 저는 또 네. 마무리를 그리고 또 이거 예. 시간 또 이거 드리고 주세요. 예, 선 주시고 바로 드리고 예, 저희는 저희 뭐 네, 약간 수동입니다. 산만한 수동. 듯한 느낌 들지만 이게 또 수동에 또 묘미가 좀 있습니다. 네, 아날로그의 또 이런 향기. 옛날에 그 테레비 아세요? 이거요? 테레비 이게 따다다다다 돌리는 거. 예. 이거 열고 닫고 하는 거요? 그거 진짜 옛날 거잖아요. 그거 기억이 나요. 80년대. 진짜 옛날 사람이네요. 예, 그 기억이 나시면은 예, 옛날 사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